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2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아주 간단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전해드릴 내용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멘탈을 조금 더 강화시켜 드리는 그런 방송을 전할 텐데요. 2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 S&P 500이 0.61%, 나스닥이 1.00% 하락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하락했다라는 평이 나왔고요. 이날도 월트 디즈니 등을 비롯해서 어닝 시즌 막바지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됐고요. 주가는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여부에 따라서 등락과 하락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1월 고용 추세 지수가 12월에는 117.06이었는데 1월에는 118.74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1월달 고용 지표를 확인하셨습니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51만 명 증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입니다. 혹시 다른 증권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고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고용 지표 겁나게 잘 나왔죠? 미국 경제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개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좋고 경제가 좋고 일자리가 풍부하고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야, 저거 진짜 경제가 좋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국민들이 웬만하면 안입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사표 쓰고 딴 데로 갈 텐데 지금은 그러한 행동들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뭔가 위기가 오고 그러면 식량을 막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도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감지하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엉덩이 딱 붙이고 일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지 하고 있었던 취준생들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돈벌이를 해야 돼. 이자 부담도 커지고 고용의 불안정이 극대화되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든지 잘릴지 몰라. 이런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반증하듯이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규모 인원 감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 이 고용지표 하나가 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감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요, 특별한 내용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 1월 31일부터 2월 1일 날 열렸던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예상대로 한 만큼 많은 투자자들은 남아있는 올해 7번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하 한번 해주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꿀 텐데 그런 꿈 꾸지 마십시오. 우리 연준은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될 때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단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기는 합니다. 이런 정도의 뻔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포인트는요, 금리 인하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좀 커요. 그 이유는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부의장, 연준 이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들은 주식시장이 흥분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주식시장이 흥분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요. 지금 연준 위원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 소비자 물가지표가 6.5까지 내려왔는데 물론 뭐 5.2, 5.5, 5.6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정말 바라는 거는 둔화 폭입니다. 둔화 폭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작년에 거의 3%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만큼 그 금리 인상을 아주 빠르고 과격하게 했으니까 작년 때는 당장 인플레이션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작년에 해댔던 그놈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며 이번에 연준이 바라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둔화 폭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식시장이 흥분하고 국민들이 흥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요일 날 제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뉴욕 증시를 전망하면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주가 상승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중국의 턴어라운드 기대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이런 호재들이 지수의 변동성은 좀 줄이고 테마성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식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고요. 코스피 예상밴드 상단을 2,540포인트로 잡았었죠. 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미쓰리가 이렇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아니,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노동부의 고용지표를 보면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고 조금 더 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에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식시장은 그닥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미쓰리의 전망이었고요. 그런 모습이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환율 다시 10원 이상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2,438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요. 미쓰리는 전망을 김치전 뒤집는 듯이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작년 연말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미쓰리가 돈을 좀 잘 벌 것 같습니다. 왜냐? 2,400포인트, 2,500포인트 안착을 하면 2,500포인트 안착을 확인한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전망을 바꿀 것이요. 그리고 펀드 판매가 늘어날 것이요. 그렇게 펀드 판매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은 주식시장의 지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 그때 가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올해 2,600, 2,800으로 다시 상향 조정해버리면 개인들이 뛰어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주식시장에 물이 흐려진다.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기본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 패턴이 올해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올해는 시장이 까다로워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뛰어드는 시장이 아니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어서 막 물을 흐려놓고 그러면 미쓰리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올해는 그렇게 그동안 보여줬던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서 즉 선수들만의 장이 이어질 거라서 미쓰리가 매매하기 꽤 재미난 주식시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게 미쓰리가 자랑질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박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가 2,540포인트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1월달 주식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본 애널리스트들이 2월달 주식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쓰리는 분명히 2월달 주식시장이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주 후반, 주 중에 가면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쓰리가 얘기한 까다로움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올해 녹록하지 않구나. 진짜 이번 주 미쓰리 예상대로 달러가 다시 강해지네.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 캐치하시라는 겁니다.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그리고 월요일날 대한민국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2월 7일 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 하락에 맞물려서 조금 더 하락 출발할 수 있죠. 물론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날 텐데 제가 월요일 증시를 보면서 물론 새날 출연 때문에 뭐 100% 집중을 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월요일 증시를 보면서 진짜 굉장히 까다로운 주식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딱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고용지표를 확인해 봤더니 잘 나왔다.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고 말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가 다시 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 주식시장은 물론 주반 되면 다시 상승하고 빨간색도 날긴 할 거고요. 종목별로 차별화는 진행되겠지만 이번 주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했던 2540포인트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2월달 한 달 동안 2500을 갈 수는 있습니다만 2월달 주식시장 상당히 까다로운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까다로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당장은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여전히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매매는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내가 확실한 매매 원칙만 있으면 오랫동안 가지고 놀 수 있는 투자 장난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시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전문가들은 저렇구나. 나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매매 원칙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시간을 한번 오래 마련해 보시다라는 것이 미쓰리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한 생각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나누시면서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